자, 그럼 마지막 시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후대우 중요한 거 다 배웠어요, 이미. 제가 생각하는 최후대우는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조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조문 해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몇 가지 제가 이제 케이스를 나눴죠? 4가지, 5가지.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대입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은 나머지 체육대회와 관련한 나머지 사항들 간단히 쭉 정리만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은 충분히 이제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체육대회 이제 적용 범위부터 봅시다. 적용 범위. 자, 동종 상품, like product 들어갔어요. 일단 상품 무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체육대우는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그 다음에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가장 원형, 기본이 되는 게 상품 무역 협정에 규정된 체육대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자, 동종 상품의 수출입에 적용되므로 동종상품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like product예요. like product. 우리 아까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는 like service or like service and service supplier, 즉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결국 이 상품 무역도 그렇고 서비스 무역도 그렇고 결국 이 like라는 거, likeness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SS, likeness. 우리 동종성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우리말로는 동종성이에요. 동종성인데요. 자, 이 동종성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같으나 개츠나 트립스나 어디도 이 like product, like service 이 동종성에 대해서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요. 같도 그렇고 서비스 개츠도 그렇고 도대체 동종 서비스 아니면 동종 상품 뭐가 동종인데 그걸 판단하는 정의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왔냐, 지금까지 도대체 그럼 어떻게 그걸 동종성을 판단해 왔냐. 분쟁해결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별로 라고 좀 표현하죠. 분쟁해결 단계에서 사안별로 결정하는 관행이 지속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동종상품을 결정하는 그 분쟁해결 과정에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안별로 결정을 하는데 그 케이스마다 동종 상품을 결정하는 몇 가지 원칙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BT 접근법이다, 아니면 무슨 시장 기반설이다, 목적 효과설이다, 이런 몇 가지 어떤 원칙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번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 일종의 어떤 무슨 가이드라인 지침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두 상품이 지금 체육대우는 동종 상품인 경우에 적용되니까 아까 예를 들면은 미국산 컬러 텔레비전과 일본산 컬러 텔레비전이 비교되는 두 상품이 동종 상품인 경우에만 이게 적용되니까 이 두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안별로 봐야 돼. 사안별로. 그래서 수입 상품이 관세 행한 상품과 동종 상품이 아닌 경우, 동종 상품이 아니다
그러면 수입국은 당해 상품의 수출국에 대하여 MFN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당연한 거죠. 비교되는 두 상품이 동종인 경우에만 이게 MF 해준다니까. 예를 들어 지금 칼라 텔레비전이 있는데, 칼라 텔레비전이 있는데요. 미국산이 있고 일본산이 있어요. 미국산에는 10% 관세 줬어요. 일본산에는 50% 관세 매겼어요. 그런데 일본이 왜 쟤네는 10% 주고 우리는 50% 하냐, 최고대 위반 아니냐 라고 우리나라를 제소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칼라 텔레비전이 동종상품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종상품이라면 최고대가 적용되니까 얘도 50%가 아니라 몇 퍼센트 해줘야 돼? 10% 해줘야 돼요. 그게 최고대니까.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지금 비교되는 미국산 칼라 텔레비전과 일본산 칼라 텔레비전이 이게 동종상품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 최고대 원칙이 적용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대 원칙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부여할 의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대우는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이렇게 만약에 누구는 관세 10%, 누구는 50% 이렇게 아예 그냥 법으로서 정하는 것 당연히 안 되고, 똑같이 10%를 줬는데 일본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거예요. 통관 자체를 막 1년씩 걸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차를. 이거 뭐예요? 사실상의 차별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차별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체육대회 원칙, 뭐의 대표적인 원칙이라고, 뭐의 대표적인 원칙이라고 배웠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비차별 대우의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최고급 대우는 결국 비교되는 두 상품을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거. 근데 그 차별하지 말라는 거에, 이 차별은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고급 대우의 유형 뭐가 있느냐? 소위 조건부 MFN과 무조건부 MFN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조건부 MFN은 상대국이 그에 상응하는 호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MFN 부여하는 거. 즉, 너네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혜택 주겠다. 서로 조건부로 너네 나라가 주는 만큼 우리나라도 혜택 주겠다. 이게 조건부 MFN. 이러한 조건부 MFN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이 주장을 합니다. 왜? 무조건부 MFN, 아무 조건 없이 하는 MFN은 소위 프리라이딩, 뭐예요? 프리라이딩.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죠, 보통? 우리말로 번역하는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프리라이딩으로만 써봐가지고, 무임승차? 이렇게 번역하나요? 그것도 괜찮은 번역 같은. 아무튼, 소위 무임승차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조건부 MFN을 주장한다, 선진국들은. 왜? 아까 우리 그림 기억나세요? 여기 뭐 EU 있고, 뭐 일본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있고, 뭐 캐나다 있고, 그러면 각각에서 이제 수입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입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아까 만약에 여기에 10%,
나머지는 뭐 70, 뭐 여기는 뭐 90, 여기는 뭐 50 그랬다. 관세율이에요. 관세율 이렇게 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뭐 MF에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10%가 제일 좋은 조건이니까 나머지도 다 앉은 자리에서 다 10%로 통일이 돼요.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이 국가가 이게 A국이에요. A국가가 이 국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협상을 아주 잘해가지고 10% 관세를 얻어냈어. 그런데 지금 현재 가트 WTO 체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 무조건부, 현재 가트 WTO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는 이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 계속 할게요. 제가 뭘 하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는데 이게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꺼졌어요. 지금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꺼져가지고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 자 어떤 국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하려던 거였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수입한다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들은 뭐 여기는 70% 관세, 여기는 90% 관세, 여기는 뭐 50% 관세, 뭐 이렇게 물고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A국이 이 국가와 아주 협상을 잘했어. 아주 협상을 잘해가지고 10%라는 걸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트 또 WTO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은 뭐냐? 무조건부 MFP, 무조건부 MFP. 그러니까 MFP 적용되면 이게 가능해요? 안 돼. 다 10%로 혜택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선진국들 입장에서 뭐냐면 자 A국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얻어냈는데 최후국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졸지에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10%를 얻어가더라 이거예요. 이거 뭐냐 너네 프리라이딩 아니냐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조건부 MFN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가트 WTO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은 뭐다? 무조건부 MFN이다. 아까 우리 조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그랬어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지금은 무조건부 MFN을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최후국 대우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예외 없는 원칙이라는 게 없죠. 여기 예외가 존재합니다. 최후국 대우 원칙, 예.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외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트 20조 일반적 예외,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21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 이것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4조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이게 아까 얘기했던 FTA입니다. FTA. 자, 24조에서 말하는 자유무역지대는 이 FTA는요, Free Trade Area예요. Area. Free Trade Area. 그러니까 자유무역지대예요. 그리고 Free Trade Area를 만드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조약, 그게 Free Trade Agreement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접하는 FTA, 자유무역 협정 할 때 그 FTA입니다. 그 다음에 25조 5항, 그 다음에 WTO 설립협정 9조 3항의 의무 면제, 웨이버. 아까 제가 북한 문제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웨이버입니다. 이것도 우리 기본 원칙 내국민 대우 끝나고 나서 원칙과 예외 배울 때 하나씩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그 MFN에 대한 어떤 중요한 예를 들어서 요거 관세 동맹과 자유무역지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자유무역지대 뭐냐 보면 보시면은요 A국, A국, B국, C국, D국이 모여서 FTA를 맺었어요.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했어요. FTA를 맺었어요. 그러면 FTA를 맺은 국가들끼리는 뭐가 돼요? 얘네들끼리는 관세가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시장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거죠. 그런데 자유무역지대가 앞에서 관세 동맹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A, B, C, D 4개의 국가가 모여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어요. 이 국은 자유무역지대 바깥에 있는 국가예요. 그럼 이 바깥에 있는 국가가 자유무역지대에 속한 개별 국가하고 무역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칼라테부전 수출한다? 그러면 D국은 이국산 칼라테부전의 3%, A국은 뭐 5%, B국은 뭐 10%, C국은 뭐 4%,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무역지대는 자기들끼리는 하나의 시장이지만 자기들끼리 교역할 때는요, 지들끼리 교역할 때는 하나의 시장이지만 외부의 국가와 교역할 때는 개별 독립된 국가는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자유무역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지금 뭐 아세안이라는 국가랑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RCEP 체결을 했죠. 자, RCEP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아세안, 중국, 일본 포함한 동아시아 쪽의 국가들, 동남아시아 쪽의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RCEP 국가들 이제 RCEP 국가들과 수출할 때는 뭐가 돼요? RCEP 국가들끼리 이제 수출할 때는 요 안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거지. 이게 RCEP이라 치면은 이 큰 테두리가 RCEP이다. 우리 이제 RCEP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협정이에요. 자, 요 큰 테두리가 RCEP 협정이다. 그럼 이 안에 아세안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국가들끼리 수출할 때는 다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 소리예요. 하지만 RCEP 국가가 아닌 국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미국이 일본에 수출할 때, 미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는 다 개별 관세를 물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발효국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발효한 국가 많죠. 뭐 영국, EU, 한EU FTA, 한중 FTA, 그다음 베트남, 뭐 아세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등등등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FTA를 되게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서명 타결한 국가 이스라엘, 캄보디아, 대한민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과 현재 서명을 타결하고 있고요. 협상 중인 국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한중일,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메르코스 남미 공동 이제 자유무역지대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개시할지 말지 이제 여건 조성하고 있는 국가 EAEU에서 이제 동유럽 경제 공동체 쪽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루 이쪽
남미 경제공동체 이쪽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어딜 가시면 되냐면요, 우리나라 홈페이지 중에 이제 fta.go.kr 가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동맹은 뭐냐면요, 아까 FTA랑 비교해보세요. 관세동맹은 뭐냐면, 자, A, B, C, D 4개의 국가가 모여서 관세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들끼리 당연히 무관세 되는 건 맞아요. 무관세예요. 그리고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났냐, 관세동맹 외부에 있는 국가가 관세동맹 내부에 있는 개별 국가랑 무역을 할 때도 마치 요 4개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처럼, 일개 국가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국가가 A 국가로 수출을 하건 뭐 D국으로 수출하건 어디로 수출하건 다 관세율이 똑같아져요. 관세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 관세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FTA 그림과 달라진 점, 뭐가 달라졌어요? 그 경제 공동체 외부에 있는 국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체육대회에 대해서 평가를 할 텐데요. 뭐 긍정적 평가, 뭐 부정적 평가 다 가능합니다. 긍정적 평가는 시장 기능의 왜곡 현상을 최소화해서 자유무역을 실현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 아까 이거부터 부정적 평가부터 먼저 하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부정적 평가의 첫 번째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개도국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특혜를 줘야 되는데, 개도국한테만 좀 특혜를 줬으면 좋겠는데, 개발도상국에 특혜를 주는 순간 이 특혜는 다 누구한테 가야 돼? 회원국들한테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저개발국의 수출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기능한다. 그 다음에 무임승차 얘기 아까 했었죠? 프리라이딩, 무임승차를 이야기할 수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 평가는 뭐냐면 요거랑 모두 관련이 돼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무임승차인데요. 이거를 똑같은 현상을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거예요. 엎어치나 외치나. 자, 똑같은 현상이에요. 뭐냐? 어느 국가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 경제적 또는 뭐 군사적 힘이 막강해. 그래서 시장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자기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생겼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버리면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블록이 형성돼 버리겠죠. 그러면 그 국가를 중심으로 잘 보이는 국가들이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무역 관계를 소위 말하는 어떤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어떤 이러한 변수를 통해서 시장 기능이 바뀌는,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최애국 대응은. 자,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 관련한 기타 관련된 내용 뭐가 있냐? 최애국 대우는 국제 관습법적인 지위를 갖느냐? 아니다. MFN 최애국 대우는 조약상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조약상의 권리. 즉 조약에서 권리로서 부과를 해야지만, 의무로서 부과를 해야지만 인정되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내국민 대우와 다릅니다. 내국민 대우는
국제관습법상의 권리예요. 조문에 죄송합니다. 목에 걸렸어요. 조문에 없어도 목이 계속 아파요. 제가 지금 옛날에 목 아플 때 수술 받기 전에 그때처럼 계속 아파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아무튼 듣는데 좀 짜증나게 해서 좀 미안합니다. 자, MFN이라는 거는 최고대우라는 것은 조약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다. 그런데 내국민 대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다음 주에 내국민 대우는 조약이 없어도 인정되는 국제간섭법으로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의 경제적 측면, 비경제적 측면. 아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은 자유무역이 야기하는 시장의 왜곡 현상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비경제적 측면은 최혜국 대우가 없으면 국제사회가 차별적인 그룹화 현상이 촉진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권력을 가진 국가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어떤 큰 힘을 가진 국가가 자국 중심으로 국가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오늘 최혜국 대우 내용을 봤는데요. 내용 자체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자체는 많지가 않지만 분량 자체는 많지가 않지만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목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깨끗한 좀 그런 강의를 목소리로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자꾸 목에 걸리고 가래 같은 게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어떤 수업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나오면은 저 사람이 또 목이 아픈가 보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오늘 수업한 거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질의응답 코너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